오늘은 이제 임장 관련된 강의로 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먼저. 오늘 임장 및 최종 낙찰가 결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번 강의부터는 간단하게 임장 가기 전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교육을 받고, 주중과 주말 해서 주중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임장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요조사, 실제 임장을 갈 수 있는지 또는 참여할 수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따가 강의 끝나고 대략적으로, 왜냐면 사시는 지역 다 다르고 또 날짜도 또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간략하게 조사해보고, 실질적으로는 구글 폼 이용해서 날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월요일 정도로, 오늘 월요일까지 받고 화요일이나 아니면 그중에 가장 시간이 많이 되는 쪽으로 해서 참여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주말 토요일이 낫지 않겠습니까? 토요일 해서 2번, 또는 뭐 평일날 분분하다 그러면 3번까지 이렇게 가능한 걸로 하고, 또 제 개인적인 스케줄 때 못하게 되면 미리 공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후보지는 빌라 2군데, 구축 빌라, 신축 빌라, 그다음에 저희 강의했던 아파트, 수문시의 7단지 아파트랑 공장, 근데 구름산 지구 있는, 지금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한 군데 가고,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시흥 쪽에 상가 건물이 4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한번, 왜냐면 상가 관심 있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강의 끝나고 지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장 갈 때 오늘 내용은 주거용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금액이 적은 빌라, 구축 빌라 볼 때 또는 신축 빌라 볼 때, 오피스텔 볼 때 다 비슷하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교통 무조건 봐야겠죠. 이거는 경매와 상관없이 매매를 진행할 때도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이런 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저희 뭐 임차를 줄 수도 있고 어,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매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랑 가장 밀접합니다. 그래서 경매로 할 때는 그 물건지와 어, 실제 지하철 정류장까지 직접 걸어보다 보면 지도로 보는 거랑 다릅니다. 이게. 왜냐면 오르막길이 있을 수도 있고, 걸어가다 보면 유해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 좋은 쪽으로 편의시설이 있으면 또 좋고, 그런 것을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주변 노후도나 그다음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도 딱 보고, 너무 노후되어 있으면 여기 재건축 되겠다, 재개발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걸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도로 보는 거는, 지도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100m인데 1분 거리라고 하지만, 실제 가다 보면 중간에 계단이 있다든지 오르막길이라서 차로 못 간다든지 하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나중에 임장 가실 때는 직접 지하철에서 차를 대시고, 근처에 차를 대시고 또는 물건지 차를 대시고 지하철까지 꼭 내려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물건지 주변 살펴보기. 물건지라고 하면은 빌라, 아파트 보면은 우체통이 있죠. 이렇게 1층 계단 올라가기 전에 우체통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편물이 쌓여 있는지 안 쌓여 있는지, 돈 연체 고지서가 있는지, 그런 걸 보면은 대략적으로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구나, 임차인이 살고 있구나, 또는 거기에 이제 채무자가 살고 있다면 채무자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를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떤 데는 뭐 유찰이 몇 번 됐는데도 좀 깨끗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현재 누군가 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명도할 때 최소한 연락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명도할 때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연락 자체가 잘 안 돼요. 아니면 지방 저 멀리 나가 있다든지 해외에 나가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대략적으로 유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고지서 중에 연체 고지서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전기세도 있을 거고 도시가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고지서를 보면은 그 월별 사용량이 나와요. 다 알겠지만. 그러면 지금이 8월이니까 3, 4, 5, 6개월까지 사용량이 있다가 7, 8, 2개월 동안 사용량이 없어. 그래서 뭐 거의 기본 요금밖에 안 된다. 그러면 7월 달부터는 사람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유치통 보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지 유무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현관문, 낡은 현관문이면 관리가 잘 안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갈 것 같다,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다. 현관문 하나만 바꾸면 돼도 적게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초인종도 한 30년 된 건물인데 30년 된 초인종 같아. 그러면 이 집은 관리가 잘 안 됐구나, 또는 이 집은 세입자들만 살았구나라고 대략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집이면 보통 이제 수리를 싹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수리한 흔적이 있다, 초인종이라든지 현관이라든지 수리한 흔적이 있으면 중간에 집주인이 한번 살았다, 그 말인즉슨 중간에 수리를 한번 했다, 온수리를 한번 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야겠지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인종이 굉장히 낡은 집은 인테리어 비용 진짜 좀 더 감안을 하시고 하는 게 좀 확률상 인테리어 안 될 확률이 높고, 금액이 인테리어 추가로 들어갈 금액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 샤시도 보시면 이제 요즘에 가장 최근이 뭐 스틸 샤시도 있고 하이 샤시라고 해서 하얀색 플라스틱 샤시도 있고, 스틸 샤시인데 뭐 검은색으로 해서 굉장히 낡은 샤시도 있고, 아니면 나무 샤시도 있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보시고 샤시를 수리해야겠다. 왜냐하면 누수일 가능성이, 샤시통에서 누수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수리 비용 대략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 인테리어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전기, 계량기를 보시면 겨울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보일러를 항상 틀어놓잖아요. 왜냐면은 뭐 동파 때문에, 또는 따뜻함을 쓰니까 이게 계속 매트가 올라간다. 그럼 뭘 유추할 수 있냐? 현재 누군가 거주하고 있다. 전기 계량기를 통해서 만약에 첫날 갔다가 이제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틀이나 뭐 3일 뒤에 딱 가서 찍었을 때 전기 변동량이 있다. 사람이 거주해서 사용할 정도로 전기를 썼다. 그러면 거기 누군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거주자 유무를 파악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내가 진짜 이 물건이 마음에 들어요. 위치상 너무 좋고 개발 호재성도 있고, 그러면 어쨌든 인테리어 비용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들어갈 때 직접 그 임차인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초인종 눌러가지고 지금 여기가 경매에 나왔는데 알고 계시냐? 우리가 여기 살 때 혹시 계속 살 거냐, 안 살 거냐? 혹시 뭐 임대면은 보증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어봐야 되고, 솔직히 내가 정말 그 집을 사고 싶으면, 왜냐면 그거 모르면은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팁은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현관문을 열어가지고 거주자랑 얘기할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문을 딱 열면은 아마 대부분 먼저 신발장이나
만약에 복도가 있으면 복도 뭔가 보일 거예요. 위로 천장 쪽을 보면은 뭐 샤시도 보일 거고 저기 뭐라 그러죠? 마감 몰딩도 보일 거고 또는 바닥을 보면은 바닥에 이제 뭐 타일도 보일 거고 타일 잠깐 올라가잖아요. 보통 타일이 낮고 그 집으로 들어가기엔 계단 턱이 약간 있잖아요. 턱 약간 보면 이제 장판도 보일 거고 그걸 보면서 인테리어를 언제 했는지 대략적으로 유추가 딱 됩니다. 만약 아파트일 경우에 만났어요. 문을 딱 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경매를 나왔는데 어쩌고 하면서 말은 하지만 내 눈은 막 다 보는 거예요. 천장 보면서 몰딩이 체리색 몰딩인지 흰색 몰딩인지 마이너스 몰딩인지 그걸 보면서 체리색 몰딩이다. 20년 전에 했던 스타일인데 그러면 아 인테리어가 잘 안 됐구나. 신발장을 딱 봤는데 하얀색 그 뭐라 그러죠?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런 색에다 밑에다가 뭐 조명등도 들어가 있고 딱 봤는데 장판이 뭐 뭐냐 헤링본 장판이야 예를 들어서 아니면 좀 비싼 장판이야 그러면 그런 집은 인테리어 비용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적게는 3, 400부터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갑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낙찰가를 선정할 때 또는 가격을 선정할 때 어느 정도 선택의 폭이 또는 그 로스가 줄 수 있다. 나중에 추가되는 금액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발장을 딱 보면서 전혀 막 허름하고 막 있어 밑에 또는 딱 봤는데 밑에 막 거미줄이 있어 그런 집이 있거든요. 집안에 신발장 밑에 거미줄이 있는 집도 있어요. 근데는 딱 보시고 관리를 안 한 집이구나. 세입자가 사는구나. 세입자가 살면서 너무 청소 잘 안 하는구나.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집이 좀 더 보일 겁니다. 그러면 집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리 인테리어 비용 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뭐 샤시라든지 그런 외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화장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화장실도 적게는 뭐 300부터 해서 뭐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백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그렇게 알아볼 때 인테리어 상태를 알아볼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셔가지고 임차인을 만날 때 그냥 얘기만 하지 마시고 얘기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알아볼 거 알아보시면서 집 내부 상태도 이렇게 왜냐면 잘 안 보여주거든요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 파악하기 이제 보통 저희가 물건이 나오면 신권이라고 해서 100%에 나올 때가 있고 그다음에 한 번 유찰돼서 나올 때가 있고 두 번 유찰돼서 우리가 들어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능하면 100%때 알아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자꾸 유찰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이 배를 눌러서 이제 막 알아봐요. 경매에 나왔는데 혹시 뭐 보증이 얼마 돼? 금방 오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 와요. 수십 명이. 그러면 임차인들은 피로감이 쌓이겠죠. 또는 거기 사는 사람 집주인도 마찬가지 피로감이 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정보도 잘 안 줘요. 나중에 문도 안 열어줍니다. 그리고 실제 본인이 임차할 때 굉장히 피곤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호의적으로 대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신권일 때 괜찮다 꼭 신권에 100%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때 알아보시고 괜찮으시면 이제 가격이 대략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정도 한 두 번 유찰되고 들어갈 건지 한 번 유찰되고 들어갈 건지 아니면 더 높은 가격으로 들어갈 건지 미리 구상을 하시고 이렇게 이왕 100%대 알아보는 게 가장 호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고 권리관계 및 알고 싶은 정보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명도도 미리 하시는 분 계십니다. 명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 이번에 낙찰을 받을 건데 혹시 연장 계약을 할 겁니까? 아니면 이사를 갈 겁니까? 이사를 가게 되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집은 알아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히 명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임차인을 만나보는 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낯선 사람을 알아본다는 게 내 집이 아니니까
어려운데 그런 걸 꼭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부재 시 아까 전에 그 우리 고지서 통해서 몇 달 뭐 전기세를 3개월 동안 안 냈다 그러면 이제 3개월 전부터 이제 빈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재 시 부재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유출을 하는 겁니다. 임차인이 부재다.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전기세를 거의 기본 요금만 냈어. 그러면 사람이 안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가스를 기본 요금만 냈어. 3개월 동안. 그럼 안 살았다는 얘기. 그러면 3개월 때는 여긴 빈집이었다. 뭐 간혹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제 유출을 하는 겁니다. 아, 임차인이 부재 3개월 동안 부재였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집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처럼 비가 많이 왔다. 뭐 지금 저희 강명도 이제 침수 피해가 있었지만 만약 반대하다 그러면 침수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벽에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 비용이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윗집이나 아랫집에 가는 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딱 윗집에 아랫집에 띵동 불러서 여기 윗집에 경매에 나왔는데 혹시 집주인이 일자가 안 보이는 거 같은데 혹시 연락 되시냐 또는 알고 계시냐 또는 뭐 여기 사신 지 얼마 되셨냐 여기 혹시 뭐 누수가 있었던 적이 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집 상태 윗집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뭐 3년 전에 여기 있었는데 수리 싹 했어요. 물수리 했어요. 그러면은 3년 전에 울수리 했다는 거는 아랫집은 알잖아요. 소리가 나니까. 그런 식으로 아 여기 3년 전에 울수리 했구나. 유출하는 거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그러한 정보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막 얘기를 해줘요. 여기 사시는 분이 집을 개판으로 써요. 아기가 3명 있는데 뭐 엄청 뛰어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기가 3명 있다. 기본적으로 도배 장판은 다시 하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상태가 안 좋겠다. 아기가 많으면 그만큼 이제 낙서라든지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유출할 수가 있고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임대를 낼 때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요즘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그런 거를 알아볼 수 있다. 윗집에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 윗집이 어떤 사람이 사는지에 따라서 뭐 역으로 층간소음이 내가 임차를 났을 때 계속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자꾸 임차인이 바뀌어. 윗집이 좀 애기가 뭐 3명, 4명 되는 집이라서 많이 찌니까.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이 집은 임차인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또는 저희가 등본이 아니라 뭐 알아보면서 여기는 뭐 세입자가 자주 바뀌어요. 그럼 자주 바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이 안 좋은 건지, 집주인이 안 좋은 건지 그런 식으로 뭔가 정보를 위아래층에 또는 옆집에 이렇게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파트면 관리사무소,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있죠. 빌라도 공동빌라 좀 많이 몰려 있는 데는 또 별도의 그 관리사무소 비슷하게 있는데 그런데 가셔가지고 꼭 뭐 체납된 관리비가 있는지 또는 임차인이 언제 이사 왔는지 최근에 체납됐으면 언제부터 체납됐는지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많은 정보를 많은 것을 좀 물어보십시오. 100%대 가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뭐 한 3개월 뒤에 가면은 이 사람 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도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사무적으로 그냥 잘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다 협회예요.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고 그러니까 초반에 가셔가지고 호의적일 때 관리사무소도 가서 알아보시는 게 좋다. 세입자 및 거주인의 체납금이라는 건 관리비 체납이겠죠. 확인 및 그다음에 현재 임차인의 신상 파악하기. 뭐 물어보시면 알려준 데도 있고 안 알려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 가서 이제 임대차 열람을 하셔야겠죠. 하셔가지고 거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누가 했는지 계약은 아무개가 있는데 홍길동에 했는데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전입을 한 사람은 홍길동 플러스 뭐 춘향이야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은 홍길동하고만 했는데 전입이 몇 명이 돼 있어. 그럴 경우는 이제 따로 계속
견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냐, 경매인으로서는 명도할 대상이 많다, 여러 명이다,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저 누구랑 계약서 있으니까 이 사람만 명도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전입된 사람은,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다 명도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부동산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시세 파악도 하시고 개발 호재도 물어보시고 임대 관련 정보, 임대 관련 정보라는 거는 내가 투자 목적으로 샀을 때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데 얼마인지, 어느 정도인지, 이 동네는 뭐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전세면 전세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대략적으로 알잖아요. 사장님들은 그 동네 제일 잘 알잖아요. 저희는 기껏해야 이제 네이버 부동산이나 뭐 그런 거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현재 실상 돌아가는 거랑 그 인터넷상에 있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꼭 가셔가지고 물어보시고, 이 부동산도 이게 늦게 가면은 피로감이 쌓여서 잘 안 알려줍니다. 또는 어떤 데는 제가 갔을 때 지역의 부동산에 무슨 경매하는 사람은 출입 금지 이런 식으로 써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본인 일을 못 한다는 거. 너무 문의가 많이 와가지고.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남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기 일도 못하고 시간 다 뺏기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100%때 남들이 생각하기 전에 가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정보를 아는데 이렇게 먼저 가서 좋은 거는 그렇게 호의적으로 하는 거고, 나중에 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스타일이 또 달라서. 왜냐면 예를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제 나중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전화 많이 왔어요? 연락 많이 왔어요? 여기 관리사무소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직원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처음인데요. 아니요, 한 대여섯 명 왔어요. 엄청 많이 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뭘 파악했냐? 경쟁률이 세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도 마찬가지. 딱 눌렀는데 호의적이지 않아. 그러면 이 임차인도 엄청 시달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시달렸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고로 경쟁이 셀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어보세요. 혹시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왔냐? 직접 와서 알아봤는지, 그렇게 해서 경쟁자가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물건에 대해서 보기가 힘들어요. 외관만 볼 수 있어요. 외관만. 공짜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을 보면서 대략적인 보수 비용을 산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테리어에 대한 그런 비용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옥상 이제 보면은 탑층이다, 빌라 같은 탑층이다, 상가 탑층이다 그러면 보통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그 n분의 1을 하죠, 거주자들이. 근데 그렇게 안 하는 데가 꽤 많아요.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 해야 되고, 그냥 공동주택은 뭐 원래 법상은 뭐 1,000만 원이 나왔다, 1,000만 원에서 8세대다 그러면 8명이 나눠서 이렇게 내는데 실제 그렇게 하지 않는 데가 꽤 많습니다. 또는 그냥 넘어가는 데도 많고 조금밖에 안 세거나. 근데 그러나 그런 걸 보면서, 또는 그 누수가 될 것 같아. 지금은 안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누수공사 비용 들어가죠. 그다음에 뭐 안에 도배 벽지 같은 경우 다시 해야겠죠. 뭐 그런 식으로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옥상을 보고 또 누수한 적이 있는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보수 비용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그 금액을 빼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샤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너무 오래된 샤시면 바꿔야 돼요. 한 30년 동안 수리를 안 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안 바꾸면 살면서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감안하시고,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경매하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수리 비용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그 비용 빼고 들어간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들도, 공부하는 우리들도 그런 거를 다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감안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창문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그리고 외관 중에 이제 현관 입구도 보면서 대략적인 인테리어를 확인할 수 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도어라든지 뭐 초인종이라든지 문의 디자인이라든지 주변 상태라든지 보면 우리가 안을 보지는 않았으나 안의 모습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또는 임차인을 만났을 때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은 있고 안 열어주고 그냥 밖에서 조금만 한 2, 3cm, 5cm 문 열어주고 이렇게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안 보여주려고. 그런 사람들은 좀 힘들게 다른 방법으로 알아봐야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 제 경험은 좀 불법적인 부분인데 예, 옛날 집은 그게 있어요. 제가 그 집이 이제 고지서를 보면서 몇 달이 임차인이 없었나 아니면 그 집이 수리증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보면 현관에 보면 밑에 우유 넣는 그 동그라미한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있었어요. 요즘은 다 막아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걸 딱 열어보니까 열려요. 열려가지고 집이 너무 궁금한 거야.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넣어가지고 싹 했어. 그랬더니 집이 인테리어 중이더라고. 수리 중이더라고. 그러니까 겉은 허름하고 밖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딱 보니까 핸드폰으로 딱 찍어놓은 걸 보니까 화장실은 옷으로 딱 되는 거야. 완전히 옷술이. 그리고 벽지는 막 다시 깔려 막 뒤집어져 있고 그리고 바닥 타일도 하려고 옆에다 타일을 막 쌓아놓고 보니까 몰딩까지 싹 했어. 몰딩까지 싹 했어.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사다리도 막 있고 막 그 조명 새 걸로 딱 해놓고 이거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는구나.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저는 후배를 불렀죠. 여기는 진짜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안 들면서 완전 올 리모델링 할 수 있겠다. 이게 금액 차이가 몇 천만 원 차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거 다 하려면 화장실만 다시 뜯어 고친다고 해도 한 3, 400이 들어가거든요. 요즘은 그래요. 뭐 싸게 해서 덧방울 하면 좀 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런 식으로 내부를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 합법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 당시 너무 급한 마음에 그렇게까지 해봤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2등으로 떨어졌어요. 결국에는 네, 경험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방문해서 현관 입구에서 이제 파악을 아까 했던 데랑 똑같습니다. 이제 문 열어가지고 열면서 뭐 신발장, 몰딩, 벽지, 장판 이런 거 인테리어를 순간적으로 스캔해라. 그러면 이제 몇 년도에 수리했는지 또는 딱 보면은 몰딩만 봐도 그 뭐죠? 싱크대를 바꿔야 되는지 안 바꿔야 되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몰딩만 딱 보고도 벽지 장판만 보고도 보일러를 교체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쌓다 보면 그렇습니다. 보일러만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빌라, 10평대 빌라 보일러만 바꾸는데도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이게. 그거를 아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노후된 빌라나 노후된 아파트 들어가실 때는 이런 방법으로 알아보시면 그래도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알려주는 데도 있고 안 알려주는 데도 있습니다. 일반 사설을 하고 나서는. 이게 왜냐면 100% 정확한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추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문은 허름한데 안은 완전 새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확률상 문이 허름하면 안에도 허름하더라.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다 알아봤어요. 다 알아봤으면 이제 부동산에 가서 시세도 알아보고 주변에 걸어가면서 교통도 알아보고 환경도 보고 다 알아봤어요. 괜찮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이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이 집이 뜻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기도를 해야겠죠. 응? 정말 내가 여기에 투자로 샀지만 누군가 샀을 때 임차가 맞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산다고 끝이 아닙니다. 산다고 끝이 아니라 임차를 놓는 것까지
인테리어를 하는 것부터 해서 임차를 놓는 것까지가 풀 패키지예요. 그래야 그게 다 끝나는 거. 그게 또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또 세금 문제도 우리 생각을 해야 돼. 투자의 경우에는 내가 살 경우에는 어차피 살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내가 투자다 그러면 그 집을 샀을 때 임차인이 다 들어올 것인지 안 들어올 것인지 위아래층의 문제로 인해서 이 임차인이 오래 살 건지 아니면 2년마다 바뀔지 2년마다 바뀌면 뭐예요? 복비가 계속 나가요. 복비가. 그리고 만약에 월세다 그러면 수리를 계속 해줘야 돼. 부배를 계속 바꿔줘야 돼. 장판을 바꿔줘야 돼. 계속 기회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감동이 오기를. 그러면서 이제 너무 괜찮아. 기도를 했는데 감동이 왔어.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2, 300 또는 1000, 2000 더 쓰시면 됩니다. 금액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제 퍼센트로 하면은 한 2, 3%더 쓰면 그만큼 확률이 없다. 왜? 내가 마음에 들면 다른 사람도 마음에 들어요. 내가 1억일 것 같다 생각하면 이 집이 1억일 것 같다. 그럼 다른 사람도 생각이 비슷해. 이 전에 이 앞에 있던 이런 내용이 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또는 이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좀 디테일하게 얘기했지만 비슷해요. 그리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나 경매 학원 보면 만약에 1억이 시세다. 그러니까 경매에 들어가는 시세, 현재 시세가 아니라 시세다 보면 보통 한 10% 정도 더 쓰게 만들어요. 왜냐면 중요한 거는 낙찰 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도 10%더 써도 나중에 갔을 때는 이득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까지 쓰면 또 저희가 원하는 수익률, 경매는 싸게 사야 매력인데 그만큼 또 싸게 못 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감동이 되면 조금 더 써라. 그래야 확률이 높다. 된다가 아니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예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 호가라고 하죠. 호가 대비 한 예전이라면 뭐 불과 한 1년 전, 6개월 전 얘기입니다. 지금 막 다 꺾이고 있잖아요. 하락기라고 얘기하고 부정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아파트 시세 대비 한 5% 이내에서 다 낙찰을 받아왔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만큼 높게 썼어요. 금매가 나오지도 않고 지금은 금매가 나오는데 그때는 금매라는 단어가 실종됐었어요. 실종. 지금은 좀 이제 다르죠. 이제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집이 많이 지어지고 지금 관심도 막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태지만 그때는 그랬다. 그때는 그만큼 높게 썼다. 괜찮은 집이고 또 실거주자는 또 5%라도 만약에 10억짜리 5%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작은 돈 아닙니다. 집이 10억짜리 집이 우습습니다. 이제 아파트가. 그러니까 그 금액이 작다고 보면 작은 거지만 크다고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쓰더라. 내가 괜찮으면 남들도 괜찮다. 기도와 감정에서 정말 이 물건을 사고 싶다 하면 어느 정도 내가 생각했던 알아봤던 금액보다 조금 더 쓰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높게 쓰는데 이 순간에 감동을 해서 이제 내가 했던 그보다 비싸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뭐 계속 고민하다가 입찰 전에 그 법원 들어가서 결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딱 보니까 이 물건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날 높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접니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한 2, 3분 높게 썼는데 그러면 이제 손해 봅니다. 그만큼. 그래서 꼭 미리 그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입찰을 가격을 쓰시고 쓰시는 게 결정을 하시고 이 결정이 됐다면 뭐가 필요하냐? 경매 입찰 전에 물건에 대한 대출 가능 여부. 경매는 대출이 포인트잖아요. 사람들이 대출 때문에 돈은 없는데 이제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 이제 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가능한지 또는 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출 전에는 낙찰 전에는 그 대출을 취급하신 분들이 약간 호의적이지는 않아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낙찰 받은 다음에 연락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10명을 전화하면 5명은 낙찰 받은 다음에 전화하세요. 5명은 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두 명은 간혹가다 한두 명은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되십니다. 그 한두 명 때문에 10번의 전화를 해야 돼요.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대출의 가능 여부는 법적인 테두리 내 아니면 아주 최소한의 비용의 대출 이자금을 내는 대출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대출이 있습니다. 뭐 P2P 대출이라든지 뭐 정 안 되면 뭐 대부업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10% 입찰 보증금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시는 만큼, 왜냐면 현금 만약에 한 5억짜리 들어가는데 5천만 원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신용대출이나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괜찮아. 이게 5억짜리 집인데 지금 한 7억, 8억에 막 거래되고 있어. 그럼 사야 되잖아요. 안 삽니까? 사야 되죠. 이게. 바로 팔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뭐 남으니까 이득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대출 상담사가 하는 대출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대출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알아보면 있다. 뭐 신용대출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같이 고민하면 된다. 세상에 돈 한 푼 없이 집 사는 사람도 있고 돈을 한 푼 없이 상가도 땅을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샀을까? 그 사람들은 원래 신용도가 좋아서 샀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방법은 있다. 다만 그뭐 대출했을 때는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너무 무리하게 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이자 범위 내에서 이렇게 꼭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입찰 강의에 대해서 임장에 대해서 임장 중에 특히 이제 주거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주거에 대해서. 예, 적용됩니다. 경락상임대출 DSR 적용됩니다. 다 됩니다. 지금 경매대출은 일반 매매대출하고 모든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하지만 이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또 달라요. 이게 제가 대출 상담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막 너무 디테일하게 몰라요. 저도 잘. 네. 아시고 혹시 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대출 진짜 이빨 받아야 된다. 뭐 95% 받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올려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저도 대출이 없이 돈이 없이 했기 때문에 저의 경험과 제가 공부했던 것들 제가 한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계가 너무 많았다.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이 70%밖에 안 되는데 최고 많이 되는 게 70%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있더라고. 방법이 있더라고. 그거는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닌데 다른 식의 방법. 그 대신에 그 이자를 그런 식으로 대출했을 경우에 좀 고생은 많이 합니다. 마음고생이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이자 비용 좀 많이 나가든지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왕이면 빚을 제일 조금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없으니까. 아,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지금 주거에 대한 임장은 갈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광명에 있는 제가 이제 가장 편하니까 광명에 있는 데를 볼 겁니다. 제가 이탈을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임장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임장을 위해서. 다행히 광명에 빌라가 신축 빌라가 있고 구축 빌라가 있어서 보겠습니다. 그냥 임장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5,900에 나와 있는 요게 이제 구축 빌라. 보면은 뭐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 사진만 보고 로드뷰로 보고 대략적으로 이제 5승 주택이라는 곳이에요. 5승 주택. 5승 주택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로드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집이죠, 요 집. 보이시나요? 제가 피드백 좀 해주세요. 채팅창으로 로드뷰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 집인데 이 집 아시겠지만 요거 지금 뭐냐 가로주택 5층 주택 뭐 조합 설립되는 데입니다. 여기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여기는 이제 재 개발인가요? 건축인가요? 공동주택이니까 제 건축이 맞겠네요. 다시 짓는 거니까 이런 데는 이제 해당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붙일 거니까 뭐 특별히 뭐 괜찮겠다. 그러나 임차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니까 임차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확인은 필요하겠네요. 근데 로드뷰로 건물 외관 보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사진 찍어 놓은 걸 보겠습니다. 입구가 이렇게 돼 있고 현관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집주인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양호해 보입니다. 연도에 비해서 집 모양이. 아마 가도 이렇게 돼 있겠죠. 이런 문일 경우에는 임차일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다. 수리를 하나도 안 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집을 짓고 거의 수리를 안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중간에 한번 임차를 내기 위해서 수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보면 초인종 요건 한번 교체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정도면 중간에 누군가의 집주인이 등기부를 보면 이제 소유권 이전 상황이 보이니까 그걸 보시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수리를 했겠다 대략적으로. 주인이 한 번 바뀌면 임차를 내기 전에 보통 수리를 하잖아요. 그때 수리를 했는지 안 됐는지 이런 상태는 보고선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다. 만약에 여기 장기적으로 비어 있다면 여기 우유통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유통으로 한 번 했었다. 여러 번 한 건 아니고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그리고 아까 이게 몇 층이었지? 잠깐만요. 3층 306호네요. 3층. 지하 1층, 2층, 3층. 지하 1층, 3층 보면은 하얀색 카이샤시로 되어 있네요. 밑에 그 화분 바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하얗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땅이 부지가 높습니다.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공유라서 그런데 다시 로드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로드뷰 봤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예시를 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5층 주택이고요. 1층에는 흰색으로 이렇게 하이샤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하이샤시 되어 있고 여기 2층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샤시가 아니에요. 흰색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가까이서 보면은 이제 수리가 안 돼 있었다. 요런 데는 이제 수리를 싹 해야 임차도 잘 맞춰지고 왜냐면 요것 때문에 이제 난방도 문제가 되고 나중에 누수도 문제가 되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임차도 만약에 여기 전세가 1억이다 하면 이런 데는 뭐 한 500이든 1000이든 딱 좀 덜 줘야 되니까 수리가 덜 돼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인테리어 할 때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보시고 이런 데는 노후가 됐구나 수리가 안 됐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하얀색으로 된 게 하이셔츠 이게 한 20년 전, 30년 전에 이렇게 했고 최근에는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하는 데가 없고 가장 최근에는 아예 까만색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테리어 샤시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집에는 이런 하얀색으로 하샤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그래도 깔끔하다. 여기는 정말 오래됐을 거다. 이렇게 유출하면 됩니다. 예시로 들었고요. 그래서
갈 위치만 지금 8시 50분이니까 위치만 보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끄럽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신축 빌라고요. 5승 빌라, 저희 스타트를 5승 빌라로 하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 빌라, 신축 빌라 갈 거고요. 두 번째가 여기 한날 갈 겁니다. 한날. 여기 30분, 여기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여기 704동인데 202동을 했네. 704동 여기 아파트 한번 가볼 거고요. 이미 사진상 거의 다 나와 있지만 이제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임장 이렇게 한다. 공부하러 가는 거고 이미 약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조는 봤고 사진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705동 현재 부동산 매물로 하나 나와 있었죠. 그걸 보면은 이제 좀 구조라든지 진짜 눈으로 보는 거랑 사진으로 보는 거나 유추하는 거랑 또 다르니까 만약에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단체로 가기 때문에 아마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두 군데 갈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강의로 들었던 내용을 보면서 한번 쭉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전에 이 농지라고 되어 있는 여기 이번에 나왔어요. 이번에. 여기고요. 여기 이 구름산 지구입니다. 구름산 지구. 지금 뭐 개발을 한창 이제 막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으로 보면은 이제 구름산 지구 이렇게 개발될 것이다. 개발 계획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네, 환지 방식으로 개발되는데 환지 방식은 내 땅을 여기다 뭐 아파트를 질 수도 있고 또는 땅으로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땅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환지 방식이다. 땅으로 준다. 이쁘게 이렇게 도로를 만들고 또 공동주택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몇 평이냐면 한 40평 되는데 한 300평 정도를 이쁘게 땅을 만들어 놓으면 가치가 올라가겠죠.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한 436평이네요. 436평 이렇게 그림 이렇게 보이고요. 30억입니다. 금액에 놀랄 필요는 없어요. 땅이 크니까 평당가로 하면 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임차인이 우림 산업이 있고 대승 산업이 있어요. 이렇게 있다. 이런 물건은 어떻게 임장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럼 무엇을 알아봐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이제 권리 분석까지 같이 현장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장할 때는 이런 경매지 있잖아요. 정보지를 꼭 프린트를 2분은 해가지고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딜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동사무소 무슨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이제 저희가 전입세대 열람을 띄워봐야 되는데 그 정보지가 있어야 띄워줍니다. 해당 지역의 그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정보지를 둬야 거기 전입세대 열람 띄워줘요. 없이 그냥 띄워달라면 안 띄워줍니다. 그냥 보호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띄워줍니다. 그래서 그걸 줘야 되는데 그걸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 한 장 더 복사를 해가셔야 돼요. 두 부가 있어야 돼. 한 장은 거기에 대출하는 용도로, 하나는 내가 또 봐야 되니까 들고 다니면서 뭐 암기해서 외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공부를 꼭 항상 해가셔야 된다. 예. 이번에 임장할 때는 뭐 두부까지는 안 해도 괜찮겠지만 개인적으로 나중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갈 때는 두부를 해 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상가. 상가는
종류별로 이렇게 하나씩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흥 대야동인데요. 대하역 근처에 여기입니다. 여기 상가가 이 네 동이 하나, 둘, 셋, 넷. 땅은 농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농지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 농지는 시골 같은데 논, 밭 이런 거 살 때는 그 농지증이라고 그 자격증이 있어야 그 증서가 있어야 그 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 못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낙찰 낙찰이 되더라도 보증금 10%를 떼게 돼요. 그게 없으면. 그런데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 땅의 용도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냐 안 하냐, 경작을 하냐 안 하냐에 중점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농지로 되어 있지만 농사 못 지잖아요. 농지증은 안 떼어가 된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건물은 안 나오고 땅만 나왔어요. 땅만 나온 상가 건물입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스카이뷰로 보면은 하나, 둘, 네 개가 분할돼서 나왔습니다. 분할돼서 나왔고요. 로드뷰를 보면 제가 토요일 날 짝이랑 한번 가봤습니다. 그냥 구경했어요. 취미가 이런 임장 가는 게 취미라 즉흥적으로 어, 마음 먹고 어디 심심한데 어디 갈 데 없나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이지아 커피가 있고요. 보면 이렇게 1층, 2층이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한 세트가 보시면 한 세트 이렇게 1층, 2층 한 세트.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세트. 1층이 가구점이고 2층도 가구점이다. 이렇게. 그래서 내부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 그래서 이렇게 세입자 1명, 2명, 3명 있다. 이 건물 하나. 이런 식으로 네 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봤고요. 왜냐면 사거리 코너에 있고 뒤에 이면도로까지 있어서 여기가 가장 그래도 나중에 가치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통 일반적인 투구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지, 세상에 경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여기를 보면서 얘기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법정 지상권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하고 건물하고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나왔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실 텐데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중급 이상 돼야 이제 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일반 초보들은 들어가기 쉽지 않은 물건이지만 교육상, 임장 교육상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평수는 307평이고요. 평수는 307평이고 토지만 나왔고 법정지상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리고 감정가는 3억 38억. 네. 이게 38억이라고 해서 이제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교육상이니까. 관심을 가지면 이제 우리가 실제 들어가는 거는 3억 8천짜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한 10분만 더 할게요. 제가 이거를 10분의 규모로 되어 있는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은 창원인가 그런데 하나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왜냐면 요런 30화 하면 감이 없잖아요. 저희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감도 느낌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하시고 상가 임차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 금액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세상이 이렇게 사기를 친다. 또는 이렇게 트릭을 숨겨놨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감이 없으니까 우리 한 3, 4억 대 되는 물건 하나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상가 물건 보면서 너무 그 수도권은 저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빌라나 실거주용 아파트 또는 이제 지방에 있는 물건을 이제 저희가 많이 또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용도를 제가 빌린 주택으로 놓고 우리가 이제 최대 5억으로 놓고 공세를. 뭐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이면 그래도 우리 가정부 좀 한 10년 차 이상 되신 분들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한 5억대? 5억대면은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대출이 되니까, 신용대출도 가능하시고 하니까 신용대출로 한 5천은 좀 기본적으로 되잖아요. 1억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미에 있는 물건이고요. 1층에 이제 상가고 1층에 이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층, 3층, 4층은 이렇게 주거로 해서 이런 거 한번 갖고 있으면 괜찮지 않나, 가능하지 않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수도권은 힘드니까 지방에 월세 받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시로 들어드리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이런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실제 임장도 되게 많이 갔고, 그런 데는 지금은 안 나오는데 한때 좀 나와가지고 많이 봤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현재 임차인이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이걸로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10명 되는데 5억에 받아가지고 평균 30, 한 240에서 한 50, 이걸로만 보겠습니다. 보증금이 2억 9천에 월세 126만 원. 이게 아마 공실도 있어가지고 공실까지 포함하면은 좀 더 높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이 사람하고 똑같이 낸다. 5억에 사서 한 3억 정도 보증금으로 회사하고, 그럼 내 돈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2억 정도 들어가고 매월 한 130, 40만 원 들어온다. 그러면은 은행이자보다 훨씬 낫죠. 은행이자보다. 그리고 이거를 월세로 전환하면 더 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세 차익보다는 이제 월세로 해가지고 매달 들어오는 금액으로. 요즘 은행이 2억 넣어놓으면 많이 못 받잖아요. 근데 이건 많이 받으면 한 150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월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내 돈 얼마 안 들어가고 그렇게 했을 때 실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아까 30억짜리가 좀 부담되면 이런 식으로 돈을 낮춰가지고 지방에 이제 경북 구미지만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본 거고요.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육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투기 지역이 아닌, 이제 저희는 투기 지역은 워낙에 금액도 비싸고 저 대출이 안 되니까 투기 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제 봐야 된다. 특히 주거용이 아닌 상가나 근린주택, 상가주택 또는 뭐 지산, 지식산업센터 그런 쪽으로 많이 보더라. 왜냐면 뭐 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중과세도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세도 팔기도 좀 용이하고 월세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 오늘 이렇게 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는 우리 현실 가능성으로 요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물건을 보면 어떻겠나라고 해서 어제였나요? 하여튼 경북에 있는 물건 한번 봤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김선 이런 물건 혹시 뭐 물어보고 싶은 거나 아니면은 뭐 즉흥적으로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 뭐 아까 전에 나중에 들어오셔가지고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장은 주중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 강의 끝나면 한 10시 정도에 구글 폼으로 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능하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 또는 의견이 분분해서 뭐 한 이틀 정도 아니면 막 예를 들어서 화요일, 목요일 가능하다 이게 한 10명, 10명이야 많아. 그러면은 한 군데 결정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뭐 두 군데를 가지만 웬만하면 주중에 한 번 갈 거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토요일 시간은 또 그때 봐서 제가 구글 폼에 시간까지 넣어가지고 알아본 다음에 화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은 쪽에 이제 시간을 해서 거기에 본인이 참여할 수 있으면 거기 투표는 안 했지만 거기 표시는 안 했지만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시는 거고 못하겠다 나는 시간이 좀 안 된다 그런 분들은 뭐 못하는 거고 이건 강제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많이 못해요. 이제 제가 불규칙적으로 이제 거의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예전에는 육아휴직 중이라 제가 낼 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낮에 갈 생각입니다. 낮에 시간대는 저녁에는 못 가요. 저녁에는 보기도 힘들고 실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들은 어, 저녁보다는 교육이니까 낮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장을 본인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예전에 할 때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갔습니다. 왜냐면 이게 차라리 휴가 한 번 내고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게 돈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몇만 원, 몇십만 원 내가 연타 쓰고 가는 게 낫지. 만약 진짜 돈이 들어간다 하면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꼭 가보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미리 숙지를 하시고. 그러나 지금은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낮에 갈 생각이고요. 시간대는 네, 이왕이면 5시 전에, 저녁 5시 전에, 그리고 너무 이르지 않은 시간, 10시나 11시 이후에 그 사이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질문 없으시죠? 네. 없으신 걸로 알고 1시간 정도, 1시간 저희가 8시 5분에 시작해서 9시 지금 10분이니까 1시간 정도 했네요. 이렇게 하시고 다음 임장이 끝나면 이제 법원에 가는데 법원에 아마 지금 추세로 입찰을 하실 분이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교육상이니까 그때는 평일 낮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교육이니까 낮에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 왜냐면 이 법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요. 10시 또는 10시 반. 이게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법원이
가까운 법원보다 이제 제가 많이 가본 법원으로 갈게요. 수원 지방 안산에 있는 안산지원. 거기가 이제 광명시 물건을 취급하거든요. 거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까운 데는 저는 이제 안양지원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한 20분 안 걸리나?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래도 저희가 광명이니까 광명에 있는 물건을 취급할 수 있는 법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때는 10시까지 법원에서 만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강의 때 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